네, 안녕하세요. 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설명회가 엄청 많죠. 픽 해주셔서 오셨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이거는 지금은 안 봐도 됩니다. 화면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영어 문법을 뭐 한두 번 정도 안 돌려본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그렇게 문법을 하고 내년에 3월에 가도 다 1등급을 받지 못해. 물론 이제 올해랑 내년은 이제 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일단 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이 문법이나 어휘나 독해 영역에 부족한 1%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들께서, 네, 어머니들께서 이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그런 시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제 일단 축하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메인으로 맡겨 있는 이제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요. 이 두 학교가 이제 공교롭게도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 학교는 변형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딸딸딸 지문을 외워봤자 뭔가 써먹을 수가 없는 느낌의 어휘나 아니면 어법이 변형이 되게 되는 학교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어려운데 객관식의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한 학교. 요 두 학교를 제가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2학기 중간고사 기준, 이런 거 과장 광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쓴 거거든요. 가장 많은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머니도 솔직히 지금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솔직히 내년에 내신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신까지 쭉 연결돼 있는 내신까지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 사실은 수업이 듣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문법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독해는 타임어택 유형으로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고 풀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랑 독해를 제가 오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어떻게 녹여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1%의 우리 아이가 지금 있는 문법이나 어휘나 독해에 빈틈을 잘 찾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뭐 이걸 넣어주면 될 것 같은 눈에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어머니들한테 1%를 채워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은 아시죠? 저희 할머니도 아직까지 곶감을 건조시키는 것을 하시는데 곶감 말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쯤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시원해질 때쯤에. 자, 갑자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어머니들이 지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하게 되는 일이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감 말리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감을 매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따가 나중에 3월 달에 또는 5월 달 초에 중간고사 볼 때 하나하나 빼먹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매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이제 감을 잘 매달아서 요거를 빼먹어야 되는데 감을 그냥 막 매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깎아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매달기만 한다고 이게 온전한 곶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할 거는 문법, 독해, 어휘에 제대로 된 곶감 만들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내년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 시기를 체험하실 텐데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한 2주 뒤에 2학기 기말고사가 개강을 해요. 그럼 지금 어머니들보다 1년 선배인 어머니들은 지금 집에서 뭘 고민하고 계시냐. 이제 설명회 안 갑니다. 오라고 해도 잘 안 가요. 내년 되면. 왜 성적이 설명회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기 기말에 내가 내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엄청난 고민을 할 때거든요. 보시면 이게 디스쿨 아시죠? 참 재미있는 곳이죠. 그렇죠? 보시면 변형도 많았고 영어 엄청 잘하는 반 친구도 막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다고 한다. 또는 뭐 단어가 암기돼 있어도 변형 형태에 대한 문법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학원 성적을 믿으면 안 됐었다. 유명한 이제 학원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탑반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동안 학원 성적, 학원 탑반, 수능 1등급 잘하는 줄 알고 착하고 방심했다. 내신과는 별개다. 6월 27일. 6월 27일이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까지 두 번의 시험을 보고 이제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내신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해요. 중학교랑 뭔가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뭐냐? 우리가 내년 3월, 4월, 5월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현재 지금 1등급이 4%잖아요. 근데 내년에 가면은 1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로 제가 얘기하면 한 2.5등급 정도 안에는 무조건 그 대신에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3등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건이 뭐냐? 문법 어휘는 변형까지 조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서술형 잘 해야 되고, 참고로 이제 내년에 이제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아직 정확하게 이제 이런 딕션이 나온 건 아닌데, 서술형을 강화하겠다, 선운수령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관심 없으신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비둬도 잘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타임어택이랑 관련된 건데,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 몇몇 학교에서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를 내는데 중학교처럼 그냥 오디선다로 이제 고르시오를 내는 게 아니고 모두 고르시오, 개수는 너가 알아서 판단해. 또는 이제 정말 이게 너무 못듣게 시험을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상 불일치하는 게 모두 몇 개야? 알 수 없는 내용은 모두 몇 개야?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몇 개야? 이런 거를 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사실을 지금 하면 돼. 그럼 이제 1등급 안전지대다. 1.5, 10%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총 4가지를 이제 신경 써서 수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법. 문법 당연히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그 중학교 때 문법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법을 그냥 잘 가르치는 거랑 여기서 변형되는 것까지 가르치는 거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중등 문법은 전자에 조금 많이 휩쓸려 있죠. 그냥 선생님이 카리스마 있게 잘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잘 받아먹어서 자기만의 곡감을 매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형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운수령 같은 것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영작할 수 있게, 여기까지를 제가 12회 안에 만들어지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께서 독해하면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능 솔직히 물론 이제 뚜껑 열어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 집에서 시간 재놓고 70분 동안 풀게 해보니까 90점은 너무 나오던데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신에서 요 독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어택으로 이제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내신형 독해 킬러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독해 말고 내신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뭐 문법이나 어휘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지문을 싹 다 변형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일치 불일치 추론 유형. 제가 그 두 학교 내신을 지금 아주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몇몇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두 학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뭐 남고를 갈 수도 있고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커버가 되냐? 네,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르치는 두 학교는 공교롭게도 완벽하게 시험의 스타일이 달라요. 전자의 학교는 변형이 강세인 학교라면 후자인 학교는 시간 내에 독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관건인 학교거든요. 원래 후자인 학교는 그런 스타일의 시험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잠깐 이제 좀 TMI로 얘기를 드리면, 너무 이제 100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여기 학교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대거로 이제 물갈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해 문제를 갑자기 3년 전부터 되게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50점 이하의 1등 평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용일치 불일치가 시간 타임어택 없이 그냥 풀면은 우리가 되게 잘 풀 수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뭐 제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볼게요. 뭐 접시를 닦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1시간에 10개 접시를 닦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죠. 근데 내가 만약에 1분 안에 60개를 닦아야 된다. 그럼 이거는 쉬운 일이지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열심히 지문 외워갔는데 독해 문제 시간 없어서 다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풀면 그것도 어쨌든 등급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 당연히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어휘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4번이에요.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하는 거는 시간 내에 풀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맘때 개강되는 수업에서 4번이 굉장히 등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내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시간 안에 푸는 게 이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테스트를 매주 25분 동안 시간을 이제 스탑워치를 이제 화면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이게 초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날 이제 수업하고 둘째 날부터 테스트 보잖아요. 한 반에 40명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0명 빼고는 제 시간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번을 하기 위해서 앞에 1, 2, 3번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법을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하냐.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리지만 제 문법 수업은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타학원이랑도 굉장히 다르고 중학교랑도 굉장히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문법 한두 번 돌려본 거를 안 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영어 독해식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 중2 때부터는 그래도 어머니들께서 문법 위주의 학원으로 많이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아마 한 번도 안 듣고 고등에 왔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치동에 전체 예비고일 아이들이 다 문법 수업을 어느 학원에선가 듣고 오는데 왜 말 같지도 않은 점수가 가끔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안 그러는데 나오기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의문을 갖고 만들어낸 이제 문법 교재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제가 아래쪽에 적어놨지만 일단 저희 교재는 이제 처음에는 단원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혹시 누태가 뭔지 아세요? 저 누태가 뭔지 몰랐어요. 아, 이것도 줄여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적 테스트라면서요. 그 수학 유명한 학원 중에 누적 테스트를 본 학원들이 있다면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저희 수업도 누태예요. 네, 누적이 되는 시스템이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제가 이맘때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인데 애들이 입반 테스트를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첫날 수업을 들어보니까 뭐야 별로 안 어려운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주차 때 와서 시험 보면 100점 만점에 90 넘는 애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40명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문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변형되는 거를 아이들이 풀어내야 되지.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겸손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12주 동안 계속 누적되고요. 그리고 좀 시간 낭비하는 문법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가다의 그런 문법 수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내용을 한 번 다 들어봤죠? 뭐 수일치, 뭐 수동태, 관계사, 투부정사 들어봤죠? 근데 거기서 제가 아까 1%를 채워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주로 어떤 문법 단원이 진행이 되면 나 저거 알아 이게 아니고 애들이 거기서 실수하는 거 내신에서 나왔을 때 요거 플러스 그리고 영작이나 서술형 문제에서 요 문법적인 단원이 적용되는 까다로운 기출문제가 매 문법 챕터 뒤에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건데 풀면 새로운 느낌의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에서 가장 어렵다.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주제문 완성하세요. 요약문 완성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 변형해서 영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외워갔던 문장을 학교 내신 1타 강사가 이거 외우래. 딸딸딸 외워서 학교 시험장에 갔는데 거기에 실제로 영작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보기에 내가 외운 그 문장의 단어들로 조합되지 않은 그런 보기의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원래 외웠던 문장을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서술형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영작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은요. 아이들이 많이 나가 떨어져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아씨 안 해! 펜을 던져버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우리 아가들이 첫 주차,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은데 넷째 주부터는 이제 다른 학원도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제를 항상 어떻게 하는 이 얌샘이들이 있냐면 얌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저의 그 말 중에 가장 최악의 표현 얌샘이. 왜 얌샘이냐? 2번까지만 해요. 2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3번은요. 고민해야 돼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을 밑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변형해서 써? 그럼 일단 내일 나중에 어딨어? 오면 항상 이것만 안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우선으로 검사하면 요거를 안 하면 특히 남고들 중에서 요 3번 때문에 되게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학교죠. 휘문고, 단대부고, 영동고 요 세 학교가 요 3번에 변형해서 영작 서술형 내는 되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여고만 수업하지만 제가 나중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 타 학교까지 다 10개년치를 다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 학교가 아마 맡으신 선생님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내가 행복하게 그냥 문법 수업을 그냥 듣다가 자리를 채워주면서 수업을 듣다가 내가 내년 3월이 돼서 갑자기 금절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항상 이제 디스쿨에 이게 중3 시기 때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는 영어학원 다닐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기출을 어디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등학교 기출은 어디서 구하나요? 못 구합니다. 솔직히 못 구하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간혹가다 올라오긴 하는데 1개년치밖에 안 올라옵니다. 근데 수업에 들어오시면 구하기 어려운 요 유명한 학교들 다 해서 대치서초에 3개년 최신 기출을 그대로 또 제가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풀어보고 아 이거는 1, 2등급을 결정할 만한 이거는 정말 풀어봐야 되는 양질의 문제다 싶은 것만 추려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 낭비하지 않는 수업이라고 한 거예요. 양치기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제가 다 미리 풀어보고 아이들 수준에 여기부터는 풀어봐야 되겠다. 요 밑에 것까지는 풀어볼 필요가 없고 요런 것만 딱딱 담은 수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문법이랑 고등 문법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문법 단원 이름은 똑같아요. 중학교 때 투부정사,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투부정사예요. 그렇죠? 근데 고등식의 문법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니까 요 중등에서 고등으로 딱 이 전환하기에 가장 최적의 문법 수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중학교 때는 문법을 거의 암기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다 풀렸죠? 그런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100점 만점 중에 20점 정도만 차지해요. 그럼 나머지 문법 문제는 뭐냐? 내가 조금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보면 되게 말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말하는 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문법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냐. 일단 제가 맡고 있는 학교들이 내신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들인데 거기서 솔직히 20점 이상 올리기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30점 이상이라고 어제 썼어요. 근데 그 평균을 써야 되니까 20점으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20점 이상을 올렸던 그 문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신 때 했던 방식인데 그거를 그대로 문법 수업할 때 적용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어느 학원에 갖다 놔도 내년에 3월 달에 학원 강사의 얼굴을 빛내줄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살짝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채워줬을 때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작년에 이맘때 있었어요. 입반 테스트 굉장히 턱걸이였고 사실은 입반 테스트 기준에 1점이 모자랐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니 선생님만 보고 중학교 때 이후에 이제 선생님 수업만 보고 왔는데 우리 애가 그래도 영어가 중등 영어는 A가 나온다. 최근에 봤던 내신은 다 A가 나왔다. 그래서 애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한 번이라도 단어가 제시 걸리면 그때 내가 그만 다니라고 하겠다라고까지 어머니가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단어를 근데 매번 제시에 안 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이번에 어려운 그 학교 내신에서 이번에 1컷이 아마 95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97점이라고 그것도 객관식 다 맞고 서술형에서 다 썼는데 감점 2점과 1점을 당해서 97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 우리 애는 선생님 전범위 문법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문장을 턱 던져주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 3개 찾아봐. 그럼 손도 못 대요.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려 했냐면 애들이 그럼 왜 어떤 문장을 던져줬을 때 왜 거기서 어법 틀린 거를 못 찾아낼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또 특징이 있죠. 단원을 설정해주면 기가 막히게 풀죠.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그래요? 유한함과 무한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일치라는 카테고리를 유한하게 정해주면 거기만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커싱이 돼요. 근데 문법이 이제 물론 문법이 무한하진 않지만 애들 입장에서 고등 내신은 전범위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막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냐면 그 영어 문법에 4대 어법 이거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4대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큰 카테고리로 내신 문제에서 주로 여기를 틀리게 돼요. 근데 여기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제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머였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네, 아무튼 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4개거든. 동사 관련해서 여기 동사에는 이제 뭐 수일치 태에 다 들어가는 거고 관계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하나로 묶고 대명사 요거 크가 4개. 제가 이거 4개 집중시키고 플러스 알파로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애들이 마음에 조금 안심이 됐나 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풀어봄직하다 문제를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되게 작은 시도였는데 내신에서 20, 30점이 그냥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다는 말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쓰고 있고요. 누적 테스트라고 말씀드렸고 자
넘어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뭐 그냥 다른 학원도 다 지금 보여주지 않나요? 제가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머니들을 괜히 막 기죽이고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면 서술형에서 이제 이걸 맞춰야 돼. 요약문 완성하는 거, 변형된 단어로 영작하는 거, 그리고 밑줄이 없어. 이 밑줄은 애가 읽으면서 친 거예요. 이 중등 문법이랑 고등 문법 문제도 차이는 친절과 싸가지 없음의 차이다라고 누가 저한테 말하더라고, 학생이. 그래서 중학교는 내가 그때 그 중학교의 감사함을 몰랐대. 거기는 오지선다. 이 밑줄을 하나하나 단어에 하나씩 쳐줘. 저기 이 중에서 틀린 게 2개가 있는데 찾아볼래? 근데 고등은 어때요? 싸가지가 없어요. 싹퉁 바가지가 없어. 밑줄 없고 톡 던져. 야, 찾아. 심지어 중대부고란 학교는 어때요? 전체 몇 개 틀렸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2개 틀렸는지 3개 틀렸는지 항상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내기도 하거든요. 서술형 교재가 따로 있는데 이 서술형 교재는 뭐냐면 단원별로 문법 나가는 메인 교재 플러스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이름이 등급 상승 비밀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안 했니? 너 왜 등급 상승 비밀 과제 안 했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남자애가 비밀 과제니까요. 너무 뭐라는 거야 진짜. 너무 귀엽죠. 네. 이제 독해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해는 솔직히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신에서 객관식 독해가 시간 내에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독해를 하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들 그 내신 문제가 아닌 그냥 모의고사를 뭐 3개년 5개년을 뭐 교보문고 같은 데 사가지고 푸는 거는 이 내신형 독해 문제랑 완전 결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일지 불일지 추론 문제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내에 풀어줘야 요게 베이스가 돼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 내에 푸는 거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런 말을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 중에 이 기출문제 욕심이 많은 여자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아이 누가 될지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대치 여기 권해에 있는 학교들에서 내신 기출 중에 독해 문제 까다로웠던 것만 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매번 모든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 학원들에서 수업을 하면요. 제가 이제 2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2학원에 이제 다른 학교의 영어 내신을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원 자체 내에서 시험지를 이렇게 수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번 이렇게 받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다 풀어요. 이거를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어려운 것만 마음껏 풀 수 있게 매주 과제로 나갑니다. 이것도 물론 테스트에도 싫어요. 아니 기출문제 중에 야 이거는 진짜 애들한테 한번 풀려보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출제된 건지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거는 따로 테스트에 넣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과제로 마음껏 풀 수 있게 나갑니다. 이런 어머니 보이세요? 이걸 읽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뭐만 알면 되냐면 왼쪽에 여기가 전체가 다 지문이고 여기가 오지선다예요. 여기가 전체 지문이고 오지선다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학교는 더 나빴는데 이 학교는 진짜 나빴어. 이거는 너무 나빠요. 왜 나쁘냐? 왜 너무 나쁜지 아세요? 보세요. 여기는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어디 뭐 구글링을 한 건데 선생님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실제로 시험 범위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일치 부르치를 냈는데 잘 안 보이지만 A, B, C, D가 있어요. C, D, E가 있어요. 그러면 A, B는 추가된 지문에서 찾아야 돼. 아래쪽에 3개는 내가 배웠던 원래 지문을 찾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게 되면 보통 애들이 내신 문제 그 시간 세이브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문 대충 읽죠. 어차피 아는 지문이니까. 그게 모의고사랑 가장 큰 차이점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 틱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혹시 여기 모르는 단어 없는지 혹시 여기 모르는 수가 없는지가 관건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막 딸딸딸 6주 동안 외웠던 게 되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이런 문제 한 10문제 당하고 서술형을 아예 손도 못 대. 그럼 난 6주 동안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어휘로 이제 요거 5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가 저희 교재가 아니에요. 제 교재가 다른 교재도 되게 좋은데 어법은 조금 그 어휘 교재는 뭐랄까 그 저희 조교가 그 어휘 교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살짝 도르는 것 같대요. 어휘 교재가 무슨 얘기냐면 왜 돌았다고 하냐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고 제가 제가 어려 보일까요?
이제는 안 어려 보이죠. 그쵸? 이제는 나이대로 이제 보일 텐데, 제가 88년생이거든요. 아,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함부로 얘기해도 되죠. 예, 저는, 예, 얘기해도 되죠. 그쵸? 근데 제가 14년 동안 계속 학원 강사로 일이 잘 풀렸겠습니까? 한 번에 잘 풀리는 강사들도 있어요. 타고났나 봐요. 근데 저는 14년 중에 10년이 안 풀렸거든요. 아이돌 연습생도요, 7년에서 안 되면 나가라 그래요. 저는 거기서 3년을 더 버틴 거예요. 학원에 심심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뭘 했냐면, 나중에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웃긴 말이지만 정말 나중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경쟁자들이 많지만 내가 나중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낮추는 자세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자 해서 그때 뭐 했냐면 그 안 되는 기간에 참 열심히 살았네요. 10년 동안 뭐 했냐면 이 동네 기출 내가 안 가르치는 학교까지 다 계속해서 매년 그냥 이거 시간이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나가는 강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을 많이 쓰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신 문제에 내용일치 불일치나 보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려운 단어나 수거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장을 제가 만들게 된 계기는 아니 능률복화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또는 그 어휘끝이라고 되게 유명한 단어장이 있거든요. 저는 그 단어장을 고3 수험생 용어로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신은 조금 결이 달라요. 내신은 살짝 내신도 돌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야 돼. 그러니까 내신이 돌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정리를 했고 3,000개 정도가 됐어요. 그 안에 이제 유반이어가 있고 이거는 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14년 동안 꾸준하게 그냥 다 반영해서 넣은 거예요. 두 번째, 수거는 300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300은 큰 숫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300개 정도 있는데 200 몇 개예요. 근데 여기서요. 최근에 여학교에서 어떤 보기에 뭐 not so much ASB라는 표현과 무슨 어려운 어떤 수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1번에 있는 거라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새 다이어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요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첫 단어만 보통 외우잖아요. identify를 식별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두 번째 뜻으로 동일시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제 공부가 막연한 것도 물론 아이가 막연한 거지만 이게 뭔가 무한하다라고 생각해서인데 저는 그거를 딱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중에 100개를 딱 정해드려요. 아이들이 이거를 외울 겁니다. 이거를 2번 돌릴 거예요. 12번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암기를 그러면 그래 말은 참 번지르르 하구나. 그럼 정말 이게 우리 아들 내미의 머리에도 들어가겠니? 네. 네. 일단은 단서가 있어요. 우리 아들 내미와 딸 내미들의 머리에 들어가려면 학원을 그만두지만 않으면 돼. 그렇다고 제가 되게 폭력적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거 아세요? 애들한테요. 특히 남자 아이한테 뭐를 시킬 때는 이렇게 하래.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요거를 조금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좀 갖다 버려. 그럼 애가 뭐래가? 엄마!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 아들 일로 와봐. 왜? 아들 이거 저기 쓰레기통까지 15초 안에 버리고 올 수 있어? 오빠! 엄마! 딱 기다려. 내가 10초 안에 버리고 올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게 이 아들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네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남학생들의 그 뇌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그 경쟁심을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중 교재와 비교 불가한 이런 단어장으로 암기를 시키고 보시면 나중에 한번 입반하실 때 혹은 제가 여기 1층에 비치해 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극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어장을 보시면 일단 편집이 너무 예뻐. 올 컬러야. 종이 재질이 겁내 좋아요. 보시면 무슨 말인지 근데 별로 안 비싸. 너무 좋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14년치가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문을 제가 다 신경 써서 제작하거나 만들었는데 찾아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예문을 읽으면 외워지게 만들어놨고요.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반복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볼 때 70개만 보는데 그러면 300개에서 70개만 보면은 230개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300개 중에서 애들이 300개 다 모르지 않죠? 근데 애들을 아이들한테 비밀이에요. 애들을 제가 눈속임하는 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여기서 다 봐. 그럼 애들이 안 해요. 300개 엄청 어떻게 하냐면 300개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애들이 모를 만한 단어는 150에서 170이야. 그러면 딱 150개만 볼게. 그럼 애들이 진짜죠? 속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나머지는 다 아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만 추려서 그 대신에 제시를 볼 때는 다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70개를 봤는데 거기서 내가 150개는 맞았고 20개 틀렸으면 그 대신에 그 20개 틀린 것만 다시 제시 시험지를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형식으로 끝날 때까지. 그럼 애들이 성취감이 조금 드나요. 그래서 애가 그냥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대국어에 보기에 나왔던 indispensable 몰라요. 이거 필수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deficient는 그나마 좀 알겠다. 이거는 이제 뭐 부족한 거고. disputing 저런 단어가 있나 막 이래요. 디스퓨트가 이제 반박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다 내신에 나왔던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교재가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져 있는데 이거 그냥 1층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거기 보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내가 이렇게 단어 교재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데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데 애들이 이거 외우면 3월 달에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수거를 한 300개 모아놓은 거고 여기는 혼동어휘 있죠. 우리 아기들은 너무 귀여워. 우리 아기들은 수학을 하느라 마음이 너무 바빠.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만 봐. 인더스트 산업. 근면성실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industrious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200개의 쌍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수업이 1등급 완성 최상위 반이고 반이 2개가 있어요. 서로 보강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입반 테스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반 테스트가 다른 학원 갔다가 꼭 이런 말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놀랄까 봐 미리 얘기할게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저희 애가 핑계가 아니고 다른 학원에 갔더니 의대반이 나오던데 어머 이 점수로 의대반이요?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허수를 가르는 그 입반 테스트를 보고 요거 제가 보고 나서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모르는 단원이 명확하게 나오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점이요가 아니고 얘는 투부정사나 분사 관련 부분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맞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틀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 좀 어렵다는 거. 요건 제 교재고요. 클리닉은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평일 5일 중에 시간을 잡아서 결정하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하는 강사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서 학원에서 지금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문까지 열어주셨어요. 네, 저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